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나인 제임스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을 세 번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포츠토토 축구 승무패 9회차 자료 정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요일 정도에 다시 정보들을 다 모아서 다시 여러분들이 배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승무패 14게임에는 이제 K리그랑 EPL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요. 대구 FC와 제주의 경기입니다. 일단은 자료를 분석한 걸 보면 이제 K리그 개막식에서 대구는 전북을 상대로 1대1로 비겼고요. 제주는 인천을 상대로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대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구가 올 시즌 굉장히 좋은 행보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K리그 개막을 했을 때 경기를 보면 일단은 조현우 골키퍼가 예전 같은 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관이 좋고 그 다음에 빠른 볼에 대한 집중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선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현우 골키퍼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에드가와 세징야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가 있어서 헤딩 능력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트피스, 그 다음에 역습에 이제 빠릅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빠른 축구를 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라인을 내려서 수비를 좀 하다가 세징야를 키로 놔두고 미드에서 공격으로 카운터를 주고 거기에 에드가와 아니면 또 김대원 선수 같은 이용을 해서 포인터를 내는 그런 축구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이제 개막전을 보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와서는 3-4-1-2의 포메이션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수비를 압박을 잘해요. 그리고 8명의 선수가 낮게 수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비를 전반전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중거리 슛이 있는 팀이나 또는 이제 헤딩 능력이 있는 팀들에게는 높이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비를 할 때는 높이가 있는 선수가 별로 없다. 공격을 할 때는 이제 에드가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헤더의 능력이 되는데 수비했을 때는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반대 선수 중에 예를 들어서 전북 같은 경우는 김시록 선수가 있으면 이제 높이의 헤딩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선수와 했을 때는 수비적으로 헤더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런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징야의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경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공격의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세징야 선수가 슛을 과감하게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또 에드가의 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격에 있어서 이런 공격 선수들에는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수비 시에는 헤딩 기회를 많이 준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뛰는 팀이기도 하고요. 대구는 그래서 역습 축구를 하고 만약에 선제골을 냈을 때 수비적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낮게 위치를 함으로 인해서 수비를 닫아버리는, 그래서 선제골만 난다면 굉장히 좋은 무조건 승무를 가져갈 수 있는 대구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상대로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인천과 1대1로 비기긴 했어요. 근데 제주는 이제 수비 전향 시 백코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수비 선수들이 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박스에만 6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좋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찌아구에서 브라질 선수 찌아구 선수가 슈팅 능력이 있어요. 근데 골 결정력이 얼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일단 브라질 선수로서의 찌아구 선수의 슈팅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주는 이제 일단 골키퍼가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골키퍼가 잘하고 수비가 6명 이상 포진되어 있다. 그리고 수비의 전향 시 백코트가 빠르다. 그럼 이제 공격하는 팀으로서는 약간 득점을 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는 공격에서는 또 이창민 선수의 중거리 슛 능력, 일단 골대 근처는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창민 선수의 중거리 슛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유율은 제주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공격수의 마무리가 조금 안 되는 게 좀 아쉽기도 하죠. 그러니까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의 공격을 하기보다는 거기는 선수가 잘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대인 방어가 좀 안 되나 수비가 공격이 자꾸 그 에어리어 밖에서 이제 중거리 슛을 하거나 그 중거리 슛을 때림으로 인해서 골키퍼가 선방을 해서 튀어나온 거나 아니면은 수비수의 몸에 맞는 거나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든 주워 먹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공격, 그러니까 깔끔한 세트피스라던가 패싱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경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K리그 중에는 가장 낮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구 승무를 봅니다. 대구 승에 한 60%, 무에 40%를 봅니다. 왜냐면 이제 잘해요. 근데 이제 제주가 수비가 워낙 낮고, 그 다음에 대구가 지금 챔피언스리그 갔다 왔고, 경기가 지금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모든 면에서는 대구가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구 승무를 일단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천과 경남입니다. 지금 인천은 제주와 1대1로 비겼고요. 그 다음에 경남은 성남을 1대2로 이겼습니다. 자, 일단 인천 한번 보면요. 일단 인천은 무고사 선수를 키로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다지 결정력은 많이 없다라고 저번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생각을 했고요. 수비 라인이 높다 보니까 역습의 위치를 잘 맞아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 인천은 뜬금없이 수비를 높게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역습함 이런 팀이 이제 대구 만나면 이제 후덜덜 하는 거죠. 그래서 수비 라인이 높다 보니까 역습 위치에서 맞아서 수비가 좀 불안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PK를 가지고 이제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이 뛰는 팀입니다. 그리고 유튜버 중에 그 아빠는 축구왕님 계세요. 그분 걸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분 방송을 보면 굉장히 축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너무 잘 알아서 무슨 나는 박문선 캐스터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잘해서. 근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EPL에 본머스 팀 갔다고 하더라고요. 닭공을 한대요. 근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키퍼가 좀 불안하고 또 K리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뛰는 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조율이 굉장히 필요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천을 상대로는 수비 라인이 높으니까 역습을 잘하는 팀을 만나면 질 수 있는 확률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남이 어떠냐를 봐야겠죠. 저는 경남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봤어요. 이번에 K리그 개막에서 네게바 용병이 굉장히 잘해줬고요. 점유율도 좋았어요. 근데 결정력이 조금 약한 게 조금 그랬고요. 근데 수비가 조금 엉성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공격을 잘하고 수비를 잘하면 굉장한 팀이겠죠. 근데 이제 어느 하나 전북 같은 경우도 공격은 잘하지만 수비가 좀 불안하고 경남 같은 경우도 공격은 잘하지만 수비가 불안하고 근데 수비 불안한 거는 잘 막으면 돼요. 왜냐 공격의 기회가 많은 게 좋은 거지 사실 무승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승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 루트 자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는 공격 자원이 많아요. 조던 머치, 룩, 네게바, 토니모 선수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격 자원이 좋은 경남이다. 그리고 이제 뒷공간의 공격력이 이제 뛰어나다. 네. 수비가 4명이 포백을 쓰고 있을 때 미드에서 들어가서 중앙으로 줬다가 다시 뒷공간으로 패스했을 때 거기에서 슛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경남이 좋다. 근데 이제 가장 아쉬운 게 이제 수비 가담률이 좀 약해요. 공격하는 애들이 수비에 잘 안 가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결과로는 수비 가담률이 좀 약하다라고 K리그 개막전에 봤고 얼마 전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왔잖아요. 4-4-2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역시나 공격 시에 헤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수비 높이는 낮아서 헤딩 기회를 좀 주게 돼요. 네. 그리고 측면 기회도 많이 줘요. 그 대신 미드 공격 전환이 빨라요. 네게바 선수를 통해서 전방으로 뛰어가는 선수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네게바 선수의 시야가 좋아서 카운터를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후반 들어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격은 좋고 미드에서부터 올라가는 건 좋은데 수비에서의 우왕좌왕하고 아직까지 초반이다 보니까 수비에서의 포메이션이 정확하게 패턴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인천을 상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인천이 좀
별로였어요. 뭐 그다지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비 라인이 높고 역습 위치를 잘 맞고 하다 보니까 수비를 얘네도 불안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경기를 뛰었으니까 체력은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많이 맞춰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남 승을 단통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원 삼성과 전북 현대입니다. 자, 수원 삼성은 울산에게 2대1로 패했었고요. 전북 현대는 대구가 1대1로 비겼습니다. 일단 수원 삼성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 삼성 보니까 수비 라인이 높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습에 약한 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단 공격 축구를 보여주려고 해요. 뭐 대안이라든가 나이 많은 우리 염기훈 선수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있긴 한데 결정력이 좀 부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경기여서 그런지 수비들이 굉장히 멍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이 예전에 수원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전북이랑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도 예전에 전북이 1강 체제의 전북이 아니네 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보고 조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준비를 좀 많이 한 게 있구나. 계속 이어가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원이 나름의 공격 축구를 하고 있는데, 스트라이커들의 골 결정력이 부재이고, 타카트만 조금 해요. 타카트만. 그래서 점수를 많이 내야 1점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비 라인이 높다 보니까 역습을 많이 맞겠죠. 근데 이제 전북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민 선수도 들어왔고 공격 자원들 에이스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성향이라던가 패싱 능력이라던가 개인기라던가는 좋아요. 수비가 좀 불안한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대구하고 경기를 했을 때에도 로페즈 선수의 능력이 중원에서 좀 뛰어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북이 우세했지만 대구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잘 비볐었어요. 그래서 공격 선수들은 많으나 수비 자원이 부족한 거 그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은 현대 승. 여기 보시면 현대 승인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4-2-3-1 포메이션을 가지고 왔고 수비 볼 터치를 미흡은 하긴 했지만 미드라인 압박도 좋고 로페즈 시야도 좋고 포백 라인도 좋고 뒷공간이 비는 게 문제이긴 하네요. 근데 중거리 슈팅팀을 만나면 어려울 듯하다. 제주를 만나면 무가 날 확률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3경기까지만 프리뷰를 하고요. 또 빠른 시간 안에 나머지 거 분석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